드리기도 합니다.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들어오신 분들은 카메라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보통 강습회는 한 번 하고 이제 쭉 또 다음 강습회까지 텀이 있는데 이번 강습회는 일주일마다 강습회가 있어서 참석하시는 분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참 강습회가 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한 주도 지금 이 강의 생각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한번 복습해 보셨나요? 혹시 해보시고 안 되시거나 좀 힘들었던 부분들 있으셨을까요? 질문하실 내용들 있으신지 먼저 점검하고 오늘 거 본 차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벽하게 다 마스터하셨나 보네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또 해보시고 안 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대로 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수업 도구를 또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건데요.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 이제 간단하게 이 하나를 같이 생각해보고 수업 도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또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또 이어서 계속해서 수업 도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잠깐만요. 이제 설정 하나만 잠시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수업 도구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전에 이 수업 도구의 한계 그리고 이 수업 도구의 또 중요성들 같이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좋은 수업 이제 아마 교육학교 교사들로서 좋은 수업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아마 이번 강습에도 참여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은 이 좋은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수업. 어떤 게 좋은 수업일까요? 네. 아마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시죠. 네, 뭐 많이 고민하시고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은 수업인 것 같다. 10초 정도. 네, 생각 다 해보셨나요? 네. 혹시 좋은 수업, 내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은 이거다. 혹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채팅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좋은 수업인 것 같다. 네. 누구 말씀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네. 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네. 네.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 감사합니다. 나보다 아이들이 더 많은 말을 하는 수업, 네. 재미와 교훈이 함께 있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좋은 수업에 대해서 아마 교사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이 좋은 수업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생각이 들었던 것들은 이제 이 좋은 수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좋은 음식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수업과 좋은 음식. 그럼 좋은 음식은 어떤 걸까요? 어떤 걸 좋은 음식이라고 할까요? 좋은 음식? 어떤 걸 좋은 음식이라고 할까요? 채팅창 남겨주셔도 되고요.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좋은 음식. 네, 맛도 있고 영양도 있는 음식. 네, 맛있고 건강한 음식. 네, 좋은 재료로 만든 것. 네, 네, 호불호 없는 보편적인 음식.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영양가 있는 음식.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의 생각이 아마 제 생각에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좋은 음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저도 생각했을 때 이 좋은 음식 하면은 맛있는 음식, 또 맛있게 보이는 음식, 또 영양분이 높은 음식 이런 것들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볼 것들은 과연 맛있는 음식에 더 좋은 영양분이 들어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에 더 좋은 영양분이 들어 있을까? 네,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네, 맛있다고 해서 다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치킨을 엄청 좋아해서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야식으로 치킨 먹고 했었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거의 타이반으로 치킨을 요즘 못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맛있어서 영양가도 높으면은 이제 먹으라고 할 텐데 아무래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맛있어도 이렇게 먹지 못한 음식들이 또 자제해야 할 음식들이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맛있는 음식에 더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이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요리 스킬, 어떤 재료, 요리 스킬 이런 것들이 물론 있어야 됐고 또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영양분은 어디서 나올까요? 영양분은 결국은 요리 스킬이나 맛에 나올까요? 그게 아니라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은 네, 재료죠, 재료. 네, 재료입니다, 재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영양가를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항상 이 재료,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를 항상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할 것들은 이 좋은 음식을 생각할 때 결국은 어떻게 만들었냐보다는 결국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요리 스킬을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좋은 재료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스킬들, 좋은 요리 기술들 이런 것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재료가 좋지 않다라면은 그 음식은 좋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 음식과 수업이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좋은 재료를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네, 다들 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재료를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고 또 적절한 답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정말 맛있게 만들고 또 아름답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영양가 있는 수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수업 도구가 과연 학생들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수업 도구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다양한 수업 도구를 알고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과연 학생들이 성장할까? 성장할까요? 네. 이거 가지고는 성장할 수가 없겠죠. 이걸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수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생각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될 것들은 이 좋은 수업 도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학생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어떤 영양분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좋은 재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수업 도구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맛있으면 되지, 학생들이 재밌게 쓰면 되지, 학생들이 즐거우면 되지, 이걸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항상 이것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양가가 될 것인지, 또 나는 그 재료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수업 도구를 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구보다 더 중요한 것도 결국 재료라는 사실을 여기 참석하신 분들 항상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 도구보다 좀 더 이 좋은 재료를 구하시는데 좀 더 시간을 써 주시면 막 학생들의 더 영양가 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다 여기 오신 분들은 수업 도구 배우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의욕을 떨어뜨릴 말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수업 도구는 또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또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까 계속해서 음식을 비유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훌륭한 요리사는 어떤 요리사일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요리사일까요? 훌륭한 요리사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요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요리사일까요? 네. 네. 그 다음에 많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 입맛에 맞춘 재료의 맛을 극대화시킨 요리사, 재료를 가장 잘 활용하는 요리를 만든 요리사.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요리사 맛있게 만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요리사는 우리가 결국은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의 손실, 정말 좋은 재료를 했는데 그 재료의 영양가를 다 살리지 못한다라면 그건 좋은 요리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요리사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항상 이 재료의 영양가를 항상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영양가를 풍부하게 포함하면서 또 아름답게 만들고 또 맛있게 만드는 요리사가 정말 훌륭한 요리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채소가 영양가에 좋다라는 사실은 알지만은 잘 먹나요, 안 먹나요? 먹지 않죠. 왜 안 먹을까요? 결국은 먹지 않는 이유가 맛이 없어서.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뭐가 된다, 중요하다는 것들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좋은 음식들 알고 있지만은 그것들 하나같이 다 맛이 없죠. 채소들, 저도 풀을 상당히 싫어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맛이 없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다면 결국 수업 도구의 역할은 무엇이냐? 제가 생각할 때 이 수업 도구는 바로 이 재료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업 도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재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좋은 재료잖아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지혜가 담겨 있고 또 능력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정말 이 풍부한 맛을 내게 하는 것, 그 맛을, 그 영양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부한 맛을 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수업 도구가 하는 역할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충분한 영양소를 또 학생들이 또 어른들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수업 도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맛있게 만들면 어떨까요? 맛있게 만들면 한 번만 먹을까요? 또 먹죠. 다음에 또 먹고 싶어하고 또 계속해서 먹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결혼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내가 상당히 요리를 맛있게 잘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매의 요리가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은 어머니가 장모님의 요리를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기 때문에 또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수업 도구가 막 그 교사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있는 요리를 먹고 정말 재밌는 수업, 정말 유익한 수업을 경험해본 그런 학생들이 또 좋은 수업을 또 하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이 수업 도구는 정말 다시 계속해서 이 좋은 재료를 계속해서 섭취하고 싶어하는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이 수업 도구를 우리가 항상 활용해야 될까? 항상 활용해야 될까요? 항상 활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료를 더 살리고 싶다 하면은 최대한 이 재료를 살려서 우리가 전달해도 좋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재료라면은. 그래서 정말 이 수업의 이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이제 요즘 학교에서 이제 지향하라고 하지만은 일제식 수업, 일방향적인 수업도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 시간에 설교가 있죠. 설교도 상당히 정말 우리의 이 영적 성장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도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번 강습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다양한 이 수준의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봤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들어오는 봤는데 해보진 않았다. 또 해보긴 해보는데 잘 모른다. 또 정말 잘하시는 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아마 여기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습회를 목적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이번 강습회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은 이런 것도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중에 또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면은 찾아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좋은 점이 있고 또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은 한번 경험해 보면서 이렇게 해볼 수 있구나라고 또 경험해 보는 것. 또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은 이걸 또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 좀 고민해 보면서 이번 시간 참여를 하시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내 수업은 과연 어떤 수업을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네, 극단적인 예가 있죠. 맛있지만 영양가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네, 맛있지만 영양가 없는 음식. 그래서 정말 계속 먹고 싶지만은 아무리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이런 음식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음식은 정말 영양가는 많아요. 영양가 많은데 맛이 없는 음식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잘 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참여하신 성대 교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참 내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말 이 영양가 있는 음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양가가 엄청 많잖아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학생들이 정말 이건 정말 맛있는 음식이구나 그 맛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는 그만큼 이 수업 도구가 이제 참 오늘부터 배우시겠지만은 정말 이 교사의 열정이 없으면은 정말 활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현장에서 이 교사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업 도구를 활용해서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교사의 열정이 필요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망각하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하려고 하는 이런 육신적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신 교사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 수업 도구를 왜 활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것을 또 어떻게 써먹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신다면은 좀 더 유익한 강습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지난번처럼 한 개 또 파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단톡방이랑 채팅창에 한번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를 확인하셨죠? 채팅창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 수업 도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구글 문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은 이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의 이제 장점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쓰려면은 그 프로그램을 이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치가 필요 없고 또 이 것들을 통해서 또 학생들이 또 실시간으로 또 이 협업 이런 수업들도 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구글 문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한번 어떻게 수업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참고한 자료가 이 자료인데요. 이 공과는 지난 2019년이죠. 2020년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지고 나서 그때 이제 성경학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이 공과를 제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이 자료가 이 공과 자료인데요. 이 공과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강나무, 다들 보이시죠? 생강나무라는 이 공유해 드릴까요? 큰 화면 같이 공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공과의 주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생각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무에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러 오시잖아요. 만나러 오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들을 비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집 또는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럼 나는 이 대통령을 만날 때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학생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 활동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 활동들을 제가 만들었던 샘플 파일을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단톡방이랑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들 접속하셨나요? 네. 벌써 이미 쓰고 계시네요. 자, 한번 형제님들께서 내가 학생이라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왼쪽에다 이름 쓰시고 그다음에 내가 해야 할 준비. 나는 대통령을 만난다라면은 어떤 준비를 할까? 다들 혹시 안 되신 분 계시나요? 네, 총 25번까지 있어서 공부는 널널하실 겁니다.
현재 총 12분 들어오셨네요. 다들 이제 접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이 누군지는 나와 있진 않죠. 대신에 이제 뭐 익명의 유니콘, 익명의 오소리, 뭐 익명의 아이벡스, 뭐 기린,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나와 있는데요. 각 사람이 쓴 부분들이 색깔별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색으로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오기, 네. 물어보고 싶은 질문 정리하기, 집 청소, 왜 오셨나? 네, 왜 오셨나 중요하죠. 왜 오셨나 물어보기, 청소, 가장 단정한 옷 입기, 질문 준비하기, 지인 초대하기. 그쵸. 소개해 주시겠죠. 자랑하고 싶겠죠. 또 대청소, 다과 준비. 뭘 물어볼까? 대화 내용 준비, 선물 준비하기,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뭐 입을지 생각해보고, 네. 나란 일 물어보기. 네, 나란 일. 궁금했던 나란 일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 또 물어보지 않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구글 문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려우신가요? 어렵진 않으시죠? 네,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으시죠?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한글이랑 좀 달라서 좀 버벅거리거나 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바로바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것도 실시간으로 보이고 또 내가 쓰는 것도 다른 사람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명도 겹치지 않고 지금 쭉 잘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것의 장점은 이제 우리가 동시에 여러 명이 함께 이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반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열심히 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자기 것만 쓰고 자기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뭐 어떤 걸 썼는지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제 서로 의견들을 비교해 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예, 예, 추가적으로 어떻게 또 써먹을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더 써먹었던 것들 하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 코로나 딱 터지고 그때 작년에 엄청 혼란스러웠던 이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구글 문서를 해서 음악 시간 때 아마 이런 것들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룡뇽이라는 이 음악 동요가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했었냐 거기에 이제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말잇기 놀이를 해봅시다. 그래서 끝말잇기죠. 그러면은 한 사람당 이렇게 제가 아마 2개 해놓은 걸로 기억합니다. 2개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4개구나. 4개를 해놓고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학생들이 하나씩 이렇게 이어서 참여한 순서대로 이 끝말잇기를 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첫말내기 놀이 이것도 이제 사로 시작하는 말 한 사람들 하나씩 이렇게 써라 해서 이렇게 여기는 고라니를 썼네요. 아무튼 끝말잇기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수업하는 내용들 또 뒤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각자 이름을 쓰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과제를 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글 문서를 활용해서 구글 문서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좀 단순하고 좀 직관적으로 쉽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좀 만드는 사람도 좀 덜 복잡하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 최대한 직관적으로 만들어야지 상당히 학생들도 좀 쉽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깊이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좀 더 학생들이 좀 사고를 풍성하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할 때, 좀 머리를 풀 때,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이럴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상당히 유익한데요. 그럼 실제로 한번 이것들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마 들어가시면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런 모양들 구글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이 로그인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그인을 안 하면은 이런 창이 뜨죠. 잠시만요. 처음에 네,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어, 네, 아마 처음에 딱 들어가시면은 네, 이런 창이 뜰 텐데 오른쪽에 파란색 이 로그인 해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제 손님들께서 그리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 구글에 이 접속 로그인이 돼서 제 이런 프로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로그인까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제가 미리 해달라 좀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혹시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혹시 안 되신 분 계시나요? 로그인이 안 되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로그인 1차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다 되셨을까요? 다 되신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로그인. 네, 크롬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크롬 다 찾으셨죠? 다 들어가셨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문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자기 프로필이 있고 그 왼쪽에 보면은 구글 앱 있습니다. 구글 앱. 구글 앱에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에 쭉 이 구글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이 쭉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구글 문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문서 하면은 이제 아마 처음 쓰신 분들은 여기에 텅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했던 여기 이 구글 문서가 또 여기 있는데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거는 내용 없음 보시면 내용 없음이라고 써 있죠. 내용 없음으로 해서 눌러서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없음으로 누르셨죠. 그럼 이제 방금 보셨던 내용대로 이 공과 이 내용들 한번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생강나무 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곧 집 우리 집에 온다고 할게요. 우리 집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나는 대통령을 만나기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죠? 네, 표 있죠, 표. 표를 만들어요, 표. 표는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삽입이라서 삽입. 네 번째, 맨 위에 네 번째 삽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삽입 탭을 누르시고 이게 이 표라는 내용이 있어요. 삽입의 표, 삽입표를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만들면 되는데요. 우리 반이 만약 10명이다. 그러면은 11줄. 왜냐면 설명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순, 이름, 그다음에 내용 이렇게 하실 거니까 저는 이제 3 곱하기 11, 10명 한다고 생각하고 3 곱하기 11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순, 그리고 이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해야 할 일.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우리 한글 만드신 것처럼 똑같이 이거는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정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렬. 그래서 왼쪽 정렬을 할 건지 가운데 정렬을 할 건지 오른쪽 정렬을 할 건지 그래서 저는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1, 2, 3, 4, 5, 6, 7, 8, 9, 10 만들고, 그다음에 얘도 드래그를 해서 이름까지 해도 되겠네요. 이름까지 쭉 다 눌러서 가운데 정렬. 다 해도 되겠다. 다 해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 분반 이름, 여기서는 저희가 이름을 안 써주긴 했었는데 이것도 수준별로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누가 할지 정해져 있다면 이름 써주시면 좋겠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테, 바돌로메, 수가 있죠? 도마 등등등 쓰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 표의 길이, 크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와 표 사이, 이 셀과 셀 사이에 보면은 마우스가 이렇게 쭉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마우스가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쭉 바뀌는 모양이 있습니다. 마우스가 순하고 이름 사이에 딱 놓으면은 마우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옮겨주면은 길이가 바뀝니다. 우리 한글에 다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 또 이름도 또 조절해 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글씨 크기 조절한다든지 또 여기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 글씨 크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조절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좀 유용한 기능들 하나 이제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삽입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웹 검색이라서 웹 검색. 그래서 구글먼의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검색을 해서 바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에서 이미지에서 웹 검색을 한번 눌러보실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구글에 대해서 있는 이미지를 다 검색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쭉 내가 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난 이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눌러서 밑에 보면 삽입이라고 또 창이 뜨게 되면 삽입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사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가 뭐 사진을 불러올 필요 없이 그래서 그냥 검색만 해서 해도 이렇게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구글 먼저 최대한 간단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간단하게 학생들이 딱 보고 이거구나라고 알 수 있게 쉽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만드시는 게 제일 가장 좋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봤다라면은 이제 뭐 해야 될까요?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야겠죠. 이 파일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는 거기 이제 한 장으로 정리하는 거기도 있지만은 오른쪽에 보시면 공유, 제 프로필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공유라는 이런 이 창이 있습니다. 공유를 눌러보실게요. 그래서 이 공유를 누르기 전에 보면은 현재 나에게만 공개라고 써 있습니다. 나에게만 공개. 지금 이 현재 상황은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볼 수 있어서 이 설정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그래서 공유 전에 이름을 저장하라고 하죠. 이름은 이제 그래서 뭐 생강나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사용자 그룹과 공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이메일 주소를 등록을 해서 거기다 그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건데 학생들이 뭐 구글 회원가입해야 되고 이러면 복잡하잖아요. 최대한 쉽게 하려면은 링크를 공유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링크 보기가 있는데 링크 보기를 한번 눌러보실게요. 링크 보기를 누르면은 위에 있던 게 좀 작아지고 링크 보기에서 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유를 하실 때 이 제한됨이라고 해요. 제한됨. 현재 이 상황은 나만 볼 수밖에 없도록 제한되어져 있다는 상태라는 건데요. 이거를 한번 눌러보실게요. 제한됨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거 학교 계정이어가지고 대학교 이름 뜨는데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여기를 누르면 이제 이 링크에 접속한 사람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메일로 해서 계정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더 좋은 점이 뭐냐면은 누가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계정에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사람이 작성을 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에 모든 사람이 이걸 들어오려면은 계정이 있어야겠죠.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굳이 계정이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링크만 있으면은 다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아마 계정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계정 회원가입하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통해서 활동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공유를 하실 때 이 뷰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뷰어라는 건 뭐냐면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들에게 그냥 자료만 보여주겠다 하면 이 뷰어라고 놓으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해볼 거는 실제 학생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뷰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뷰어를 뭘로 바꾸냐면은 편집자로 바꿔야 이 학생들이 직접 편집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을 할 수 있게 편집자로 설정을 바꾸시면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설정이 끝이 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링크를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야겠죠. 그러면 링크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는 링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써져 있는 링크 복사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링크 복사를 눌러주시면은 이 링크가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맞춰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붙여넣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전송하면은 이렇게 학생들에게 내가 원하는 링크를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으로 이제 공유를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구글 프레젠테이션 하겠지만은 방법이 똑같습니다. 공유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공유를 하시면은 학생들이 누구나 이걸 여기 들어와서 자기 원하는 대로 글 쓸 수 있고 또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이 구글 문서 자체가 좀 편하진 않아요. 우리가 한글 문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한컴 오피스에 좀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좀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좀 쉽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이제 팁을 알려드리면은 한글에 있는 문서를 그대로 구글 문서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걸 지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이 파일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문서 편한. 방금 이제 제가 만들었던 이 파일을 한글 파일로 만든 겁니다. 구글 문서 편한. 그래서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 파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구글 문서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문서로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순서대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이 구글 문서에서 이 방금 제가 보내드린 파일을 여셔야 됩니다. 한글 파일 여셔가지고 이 파일 메뉴에 있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 여기 위에 이름만 바꿔서 우리가 보통 저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이 파일의 형식을 바꿔요. 형식. 구글 문서에서 인식을 할 수 있게 형식을 바꿔야 되는데 한글 파일은 이 구글 문서에서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여기 파일 형식을 누르셔서 보시면은 이 워드 문서라 있어요. 워드 문서. 그래서 좀 한글 설정에 따라서 좀 다 다를 수 있는데 워드 문서라는 이 docx라고 끝나는 이 파일이 있습니다. docx. 그래서 워드 문서를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일 형식 워드 문서로 저장된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로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이 워드 문서로 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파일 형식에서 원래는 한글 문서가 기본인데 여기 보시면 워드 문서를 선택을 하셔서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 파일이 네, 여기다 올려달라 말씀하셨네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사용 중이어서 안 되군요. 네,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워드 문서로 전환을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을 어디서 불러와야 되느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서는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잖아요. 이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데 이 구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구글 드라이브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장이 되는데 그것들을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맨 왼쪽에 문서 홈, 일단 문서 홈으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문서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문서에서 쭉 저희가 지금 했던 것들 쭉 나오게 되고 오른쪽 이제 점 9개짜리 구글 앱이라고 있어요. 구글 앱에 들어가시면은 세 번째 드라이브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처음에 구글 문서로 처음 들어가셔서 구글 드라이브. 좀 여기 찾기 힘드시면은 처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처음 들어가셔서 처음에도 여기 바로 드라이브 나와 있습니다. 구글 처음 들어가시면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드라이브. 그래서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쭉 구글 드라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저희가 구글에서 작업한 모든 파일들이 다 여기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구글 문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구글 설문지 이런 것들이 다 이 드라이브로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파일이 어디 있을까 찾으시려면은 이 구글 드라이브 가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파일들이 싹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일들 싹 다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방금 했던 이 파일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올린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제가 저장했던 이 워드 파일 있잖아요. 워드 파일을 여기다가 쭉 끌어서 이렇게 옮기는 방법. 복사. 그 복사라고 뜨면은 여기 이제 업로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마우스 오른쪽으로 누르셔서 네, 파일 업로드라고 있어요. 파일 업로드가 있는데요. 이 파일 업로드를 누르시면은 이제 내가 어떤 파일을 불러올 것인가라고 뜨게 되는데요. 방금 작업했던 한글 파일 말고 docx 워드 파일을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요. 그 아이콘이 좀 점점점으로 되어 있고 연필 표시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업로드 시작 중 이렇게 뜨면서 뜨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방금 했던 것들이 여기 올라가는 것들 볼 수 있죠. 구글 문서 변환. 그래서 구글 문서 변환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것들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이 방금 내가 올렸던 파일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엔터 치셔도 되고 편하신 방법대로 더블 클릭으로 이동하셔서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올렸던 파일이 그대로 오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 단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폰트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한글 파일에 열심히 만들었던 폰트 이런 것들은 저장이 안 돼서 그냥 틀만 옮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만. 그래서 폰트나 뭐 글씨 크기는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폰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폰트도 일일이 다시 여기서 적용을 해주셔야지 이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여기서 끝이 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 docx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 구글에서 만든 이 확장자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이 프로그램 파일 확장자여가지고 이거를 구글로 다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은 여기 파일로 해서 구글 닥스로 저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구글 닥스로 저장. 파일에서 구글 닥스로 저장. 그래서 이 닥스로 돼 있는데
이거를 구글 docx로 저장, 이거를 눌러보실게요. 누르시면은 이 docx라는 파일이 저희 방금 작업했던 구글 문서로 변환이 된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docx로 안 쓰죠. 제가 불러왔던 파일은 여기 docx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모습이 없어진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하셨던 대로 공유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링크에 있는 모든 상의 공개, 또 편집자 선택해서 완료하시고 링크 복사해서 이렇게 공유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 구글 문서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구글 문서 처음부터 들어가셔가지고 방금 했던 것처럼 톤으로 써서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한글로 만들어 놓고 대신에 이것들을 여기로 올려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률님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편집해서 올린 것들은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된다. 이 점은 좀 참고하셔서 좀 더 용이한 방법대로 해보시고 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구글 문서 변환까지 해봤었고요. 이제 좀 구글 문서 이대로 좀 끝나기 좀 아쉬워서 좀 몇 가지 좀 유용한 기능 한 2가지만 이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전에 이미지 추가하는 건 말씀드렸죠. 삽입해서 이미지, 웹 검색해서 이렇게 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검색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거 하나 말씀드렸고, 여기서 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좀 개인적으로 좀 신기한 부분들, 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음성인식이 됩니다. 여기서. 음성인식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도구에서 보시면은 음성 입력이야, 음성 입력. 도구의 음성 입력이라고 써 있습니다. 도구 음성 입력. 그래서 음성 입력을 눌러보면은 여기 마이크 모양이 뜬다. 마이크 모양. 보이시죠? 마이크 모양. 이 상태를 이제 누르시고 말을 하시면은 제가 말하는 모든 말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좀 오류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음성인식 도구를 활용해서 이 음성을 내가 말하는 음성을 그대로 이 구글 문서에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거나 또는 편하게 우리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글 음성 인식 도구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키보드를 쓸 수 없거나 또는 편하게 또 입력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유용합니다. 대신에 좀 인식도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성 인식 도구를 또 활용해서 또 손님들이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능도 있다라고 이제 하나 안내를 해드렸고요. 혹시 이제 구글 문서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방금 이제 구글 문서 했는데 한번 해보셔야겠죠, 한번. 해보시고 또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저희들이 한번 또 활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하나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이 아까 생각나무에 했었다면 이번엔 열매 따기, 열매 따기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또 만나기를 고대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 예수님께 편지를 쓸 것인가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편지 쓰는 내용들 그래서 카톡 형식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가 학생 입장이 된다 생각해보고 나는 과연 이 예수님의 음성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 편지 한번 써보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비어있는 곳 아무 데나 들어가시면 됩니다. 총 제가 25개 만들어 놨는데 들어가셔서 비어있는 곳 하나 선택하셔서 들어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 몇 명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죠. 그래서 비어있는 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4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5번 들어오셨고요. 5번까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7번 들어오셨고요. 8번. 네, 현재 6번 비었으면 6번. 6번 들어가실 분 6번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현재 2번에 두 분 들어가셨네, 2번에. 9번 비었으면 9번 비어 있습니다. 11번도 비어 있고요. 2번에 계신 분. 네, 3번에 또 두 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황홍재입니다.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네. 상수는 친구들 예수님을 많이 많이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기다릴게요. 네, 좋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게요. 네, 감동적이네요. 예수님이 제 삶의 전부인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 불러드릴 찬양을 연습하고 있어요. 기대가 되네요. 9번으로 이동? 네, 이동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제 여기 보시면 자기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느 슬라이드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어느 슬라이드 몇 명이 지금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시 접속을 해도 여기에 누가 몇 명이 들어있구나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누가 들어왔는지 또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보통 이제 번호를 지정해 주시면은 지금 어른들이셔서 막 다 센스 있게 다들 안 한 것들 체크해서 해주시는데 보통 이제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더 학생들이 더 참여를 할 때 더 쉽게 또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글 문서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와서 참여할 수 있고 또 내 것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들, 다른 친구들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글 문서도 그렇고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그렇지만은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함께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한다. 이런 것들을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이제 하나 더 활동을 해볼 건데 또 어떤 식으로 또 써먹을 수 있을까 공유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공과에 있는 내용인데요. 나열하기라는 이제 이 공과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은 예, 이제 공과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총 17가지 죄가 있는 이런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죄인가 분류를 하는 이 활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가 무슨 죄인지 알아야겠죠. 이 죄가 누구한테 지는 죄인지, 나한테 지는 죄인지, 다른 사람한테 지는 죄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지는 죄인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죄가 일단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하는 방법은 그것들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옮겨집니다. 자기 사랑은 혼자서 짓는 죄. 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도 혼자서 짓는 죄. 이거 뭐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될 수도 있고, 혼자서 짓는 죄가 될 수도 있고, 자랑하는 거. 교만은 뭐 하나님께 짓는 죄. 네. 하시다 보면 다른 거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하시다 보면 이게 옮겨질 수도 있는데 당황할 필요 없어요. 당황하시지 말고 컨트롤 Z 되살리기 하시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실행 취소 있죠. 실행 취소. 그래서 갑자기 달라졌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실행 취소 한번 누르시면은 처음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방금 했던 것들 전에도 이렇게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구분이 애매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하는 거. 뭐 돈을 사랑한 것이 혼자서 지는 죄라고 하는데 왜 혼자서 지는 죄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이 죄가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이건 답이 제가 이제 공과를 구성할 때 답이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배치해 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들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또 만들어 봐야겠죠. 만들어 봐야 되는데 둘 다 만들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 해서 이제 하나만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만들기 쉬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봤더니 첫 번째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거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자료 하나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사진 파일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구글 프레젠테이션 들어가는 방법들은 이제 보시면 구글에서 들어가시면은 처음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구글 앱에 들어가셔서 여섯 번째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항상 들어갈 땐 여기 구글 앱에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 앱에서 프레젠테이션 보이시죠? 프레젠테이션 들어가셔서 하시면 이제 여기 쭉 나오게 되는데요. 네, 작업했던 것도 쭉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내용 없음으로 해서 또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에서 만들어 보기. 그래서 내용 없음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처럼 이제 제목 추가하고 이렇게 내용 추가하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방금 했던 것들 만들기 위해서 이 파일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사진 불러오기 위해서 여기 삽입에서 이미지 있죠. 이미지에서 컴퓨터에서 업로드 해가지고 방금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들 불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아까 드래그 앤 드랍 했던 것처럼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쭉 끌어서 여기 파일로 옮기시면은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옮겨지게 되면 이거를 이제 쭉 사이즈에 맞춰서 늘려주시면은 아까 그 모양 그대로 나오겠죠? 하나에 꽉 채우셔도 되고 또 일단 단순하게 만들었지만은 뭐 나중에 여기다 뭐 그림을 다른 그림을 넣으시든지 아니면은 문구를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똑같이 PPT를 만드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 상태로는 글을 쓸 수가 없죠.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삽입해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라고 해서 텍스트 상자 글을 쓸 수 있게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 누르시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모양에서 이제 들어가셔서 누르기 하시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이렇게 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을 쭉 써야겠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쭉쭉쭉 맞추시면 되고, 이제 좀 더 좀 신경을 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엔터하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겹치니까 좀 간격을 좀 늘려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줄이고 여기는 세 번째 줄이고 여기는 네 번째 줄이니까 이 간격을 좀 늘려주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서식에 들어가셔서 줄 및 단락 간격이 있습니다. 줄 및 단락 간격. 그래서 한 1.5 정도 해주시면 이렇게 벌려지죠. 그리고 글씨 크기도 좀 더 키우셔도 되죠. 글씨 크기 좀 더 키우시면은 이렇게 얼추 이제 글자 겹치지 않게 한 19 정도 해서 하면은 내용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10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을 10개를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복사. 슬라이드 복사도 여기도 있죠. 복사하시면 바로 이제 복사되고, 아니면 난 빨리빨리 하겠다 하면은 복사해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순식간에 10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전체적인 큰 틀은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그대로 복사하는 거. 그래서 이왕 여기다 한다면 좀 신경 쓴다면 여기다가 이름을 써줘도 좋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 사랑하는 승찬아 해서 이제 글씨를 덧붙여서 하나씩 누군지 이름을 써서 해줘도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연된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넣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만드는 방법들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일단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만들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를 해야겠죠. 공유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방법이 똑같습니다. 구글 문서랑.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까 여기 보시면은 공유 버튼 있죠. 아까는 파란색 공유인데 이번엔 노란색 공유를 받겠죠. 그래서 노란색 공유를 눌러주시고, 현재는 지금 나에게만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만 공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르셔서 일단 저장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름을 이제 여기서는 뭐 열매 따기 저장을 해주시고, 첫 번째 거 말고 두 번째 거 링크 보기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제한됨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의 공개 똑같죠. 그리고 뷰어를 편집자로 변경 이렇게 하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다음 마지막으로 링크 복사까지 해서 원하는 단톡방에다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이렇게 공유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 방법은 구글 문서랑 동일하기 때문에 구글 문서랑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또 내일 배우게 될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구글 설문지는 여기서 하나가 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원래는 그 기능이 다 똑같았었는데 좀 구글이 좀 업데이트가 하면서 보안 때문인지 이런 한 단계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가 구글 문서 하면서 한글 파일을 구글 문서로 옮겨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여기 컴퓨터에 있는 파워포인트도 여기다 올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린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워포인트 제가 하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파일을 제가 이제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그대로 올려볼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해볼 건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 아까는 구글 드라이브로 했었는데, 그래서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바로 올릴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 아까 한글 파일은 이 구글 문서에 지원이 안 됐는데, 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원이 돼요. 그래서 막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는 방법들을 같이 해볼 건데, 어디서 하냐면은 이 파일에서 이 슬라이드 가져오기라는 부분, 슬라이드 가져오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가져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파일에서 슬라이드 가져오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여기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만들었던 파일들이 쭉 나오고, 저희는 이제 또 새로운 파일을 올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업로드를 누르시면 업로드. 그래서 방금 다운받으신 파일 있잖아요. 그 파일을 쭉 끌어서 와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기계 파일 선택을 눌러서 이제 여기서 방금 했던 파일, 변환 파일을 이렇게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를 쭉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를 열기 해서 하면은 여기 업로드 중 뜨면서 쭉 내용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오는 방식은 뭐냐면은 이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그 파일을 가져오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임시로 저장된 게 아니라 이 파일 자체가 아예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저장이 됐고, 그 파일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내가 가져올 것인가, 뭐 제목은 필요 없고 두 번째도 필요 없고 난 세 번째 것만 가져오겠다 하면은 세 번째 것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해서 슬라이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은 이 파일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내 원하는 파일을. 그래서 이제 이건 아까 전에 열매 따기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없애고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고 얘만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늘리면은 아까 만들었던 파일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미 파워포인트를 만드셔서 여기다가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대신 여기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구글 문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폰트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적용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또 한번 재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수고로움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쉽게 가져올 수 있다. 그 큰 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보고 또 여기서 이제 또 공유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또 공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내용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구글 문서랑 구글 프레젠테이션 같이 배워봤는데요. 그래서 이 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좀 학생들이 그냥 또 원격 수업을 하게 될 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때 같이 소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나는 또 학생들끼리 서로 생각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또 구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오늘 두 가지 또 배웠었는데 궁금하신 내용들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하실 내용들? 혹시 있으실까요? 저기 혹시 이거는 웹에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안 되고 온라인 상태에서만 가능한. 네, 온라인 상태에서도 이제 가능하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사용 설정 파일에 들어가시면은, 오프라인 사용 설정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이제 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또 오프라인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다룰 수 있게 할 수 있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는 없겠죠.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걸 편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안 되는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이 오프라인 사전 설정을 하시면은 우리 PPT를 이런 방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신 실시간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이 되려면 항상 이 온라인 상태에서 접속을 하셔야지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그 표시되는 것이 전부 다 이름이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항상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기입하고 굉장히 아까 보니까 색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따로 이제 페인트 이렇게 물방울 모양이 있던데 다음 강의 때 한번 또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서로 좀 분리가 색을 다르게 쓰는 글씨 색이 아니라 바탕에 이렇게 우리 박스 색깔 아니면 그런 것들도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딱 보니까 저도 문서 작업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이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 색인 바꾸는 것도 좀 알려주셨으면. 색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있는 색인 말씀하시는 거죠? 구글 문서인가요? 구글 프레젠테이션이었나요? 형제님 지금 그게 지금 어디 있냐면 네네. 왜 형제님 거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저기 배경 레이아웃 그 옆에 저는 보니까 아까 네네네. 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색을 바꿀 수 있는 글씨들을 글씨의 색을 바꾸는 거요? 예, 텍스트요. 텍스트 색깔을 바꾸는 거요? 예, 저기 이제 누르니까 표시가 되네요. 아, 여기 색상 형제님 바꾸는 거요? 가운데 정도에 저 약간 페인트 이렇게 물방울 떨어지는 그런 표시 있잖아요. 물방울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더 위쪽에서 왼쪽으로 살짝 위에 폰트에서 왼쪽으로 더 쭉 가시면 물방울 모양 딱 한 방울 떨어지는 예. 아, 이거요? 채우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아, 구분을 해주면 아, 훨씬 또 상수나 승찬이나 뭐 네네네. 박혜숙 대표님 서로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까지 하기는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이 부분 그 세부적인 것들까지는 일단은 다루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은 또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예, 해보면 또 아는 만큼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원래 예정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벌써 20분이나 초과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해서 이 수업 도구를 배움을 통해서 학생들이 또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좋은 음, 이 스킬들이죠. 이 스킬 도구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또 맛있고 또 유익한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아이들의 전해지는 그런 귀중한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혹시 안민철 형제님 혹시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갑작스럽게 부탁드려서 죄송한데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한 형제 자매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저희가 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우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숙지해서 아이들과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 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해보신 것들 집에서 한 번씩 더 복습해보시고 안 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아는 선에서 연락드리도록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